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님 상대방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번님 상대방의 최근 상태. 상대방의 최근 근황은 뭔가 새로운 제안을 받았고 새로운 계약의 제의가 들어왔고 자기가 그거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지금 왠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좀 좋은 예감에 놓여 있는 상황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분이 자기가 이직을 원했다면 그러한 이직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수 있고, 뭐 승진이나 새로운 임금 협상에 나서고 싶었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제안을 받았을 수 있고, 어딘가에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자기가 면접을 준비하고 했다면 그 결과가 상당히 좋은 형태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이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뜬 마음으로 기쁘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의 상황은 그런 좋은 소식에 초입해서 그 소식을 좀 즐기면서 이것이 내가 현명하게 결정하는 게 맞겠지? 라고 스스로 확인하고 자꾸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내가 내 인생에서 여태껏 바라왔던 일들이 펼쳐질 것 같으니 이거를 최대한 잘 활용하자 라고 내가 현명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이 지금 상대방의 최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기다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같기는 해요. 그게 이분에게 특히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상황.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향한 그런 의식,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감정도 살펴볼게요. 지금 1번님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 여러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갈등을 겪으셨거나 지금도 갈등 중에 있거나, 두 분이 우리가 뭐 썸을 타다가 깨어졌다, 서로 간에 좀 마찰이 있었다, 서로 간에 얼굴 붉힐 일이 있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사귀고 있었다가 헤어졌다, 아니면 사귀고 있다가 지금 싸움을 경험하는 중이다. 왜냐면 이분은 지금 자기 갈등에 대한 생각이 많고, 여러분과의 갈등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참 힘들었고 여러분과 내가 계속 싸웠던 시간을 떠올리게 되고 그런 순간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뭔가 배신당한 것 같고 배반당한 것 같고 여러분이 원망스러워진다 라는 생각이 이분의 마음속에 좀 단호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다툼을 일으킨 원인이나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자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옳은 편, 맞는 편이고,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했고 여러분이 뭔가 원망스럽고 여러분이 이러한 갈등에 있어서 뭔가 좀 나를 위해서 양보해 줄 수도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참아줄 수도 있었는데, 나를 위해서 뭐 그런 문제는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공격했거나 나를 배신했거나 나를 떠났다 라는 게 지금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그런 갈등,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좀 가장 두드러지게 들어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계가 뭐 헤어져 있든 아니면 애매하게 이어져 있든 지금 이 상황에 나는 좀 갇혔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먼저 해결하거나 해소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잘못한 쪽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게 상대방의 여러분에 대한 그런 감정인데,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상대방은 여러분이 잘못했고 여러분이 이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참거나 좀 더 봐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뭐 먼저 움직이거나 제안할 뜻은 없다 라는 게 여러분에 대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고, 그래도 내가 먼저 좀 멋진 모습, 남자다운 모습, 여자다운 모습, 이렇게 상남자 상여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게 이분의 생각이에요. 자기가 이른바 좀 뒤끝 없는 모습, 화끈하게 다가가서
아, 사실 우리 다시 시작하고 싶어. 다시 우리 관계를 잘 만들어 보고 싶어. 우리가 커플이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아니면 우리가 뭐 다시 서로 간에 알아가면서 커플로서 한번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썸붕이든 다툼이든 이별이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해결사처럼 뚜둥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자기 하소연도 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옛날에 아니면 얼마 전에 그렇게 싸워서 아니면 그렇게 헤어지기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이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려고 하기도 했었어. 내가 뭐 여러분과 잘 되는 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여러분에 대한 그런 미움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어.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떠날 생각이 분명히 있었어. 라는 의사 표현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고 내가 뭔가 그거를 밀어붙여 보고 싶다라는 얘기도 더불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걸 보면 여러분에 대한 그런 원망은 결국 그 상황에 대한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자기 자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여러분 모두에 대한 그런 상황 전체에 대한 원망이어서 그 상황이 참 절망스러웠지만 나는 지금 새로운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 라는 게 상대방의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럼 상대방이 그때 그 당시에 이분이 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이 있을지. 이분이 그때 당시에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 너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라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고 싶었나 봐요. 그 상황에는 뭐 여러분이 우리 헤어지자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썸을 타는 중에 좀 회피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뭐 여러분이 먼저 좀 차가운 모습 차갑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분의 마음은 너무 아팠고 자기 마음이 네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그리고 에고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굽히고 들어가야 해 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지 이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했다 라는 게 그때 그 시점에 이분의 좀 속마음 솔직한 속마음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 상황에서 좀 내가 균형을 잡으려고도 해보고 좀 관대하게 생각해 보려고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을 좀 포용하려고도 해보고 여러분의 그런 잘못이나 나에 대해서 취했던 냉담한 태도를 이해하려고도 해봤는데 그게 안 됐다. 그게 너무 힘들었고 그게 너무 나를 좌절시켰다라는 얘기를 그때에도 하고 싶고 지금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지금 자기 마음이 이러니 좀 알아줘 라고 좀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하는 자신의 속마음.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게 크고 지금 나는 그때 그 충격으로부터 이제야 조금 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뭔가 그런 생각을 아침에는 하다가 밤에는 다시 꺾인다. 아침에는 그래 뭐 흘러간 인연은 어쩔 수 없지 보내줘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무력하고 무기력해지고 어느 한순간에는 내 자신이 괜찮은 것처럼 여기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내가 지금 이 관계가 끝나버린 관계로부터 내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행동이 조금 좋은 것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것 또는 이 관계를 다시 잘 이어붙이는 것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자기에게 보다 나은 결정일까를 참 결정 내리기 어렵다. 나는 그래서 지금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내가 너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 내가 1번님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얘기하지 않는 이유 우리 관계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나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속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싫고 내릴 수 없고 그리고 나 자신이 닫혀 있고 나 자신이 아직까지 회복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꼭 네가 알아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참 큰 것 같아요. 이번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좀 비탄스러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관계를 그래 놓아주는 게 우리 두 사람에게 나을지도 몰라. 우리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관계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이 관계를 둘 다 좀 흘러보내는 방법, 떠나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근데 나는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차라리 이 관계가 완전히 종식되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지만 속 깊이에는 그래도 뭔가 관계가 새롭게 개시될 수 있는 계기는 없을까라고 찾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두 분이 뭐 썸을 타다가 끝났다는 것보다는 좀 오래 연애를 하시다가 끝나거나 지금 냉각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이분의 마음이 아주 복잡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자기가 지금 좀 어떻다고 보인다고 생각할지를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할지. 여러분의 눈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 지금 자기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먼저 이 사람의 근황에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었고 이제는 그 고난이 해소될 만한 제안을 받았다. 여태까지 일자리,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 새로운 직장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뭐 좋은 상태라거나 여태까지 주는 월급의 수준이나 자기에 대한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제 좀 그런 자기를 둘러싼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거나 그래서 뭔가 이분이 예전에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다. 여러분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마치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를 경험하는 시기처럼 되게 격변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감내하는 모습 그런 변화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고 그 때문에 매우 정신없고 분주한 모습으로 보일 것 같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마 내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한편으로는 참 낭만적이고 가슴에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좀 여러분이 더 원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바빠서 여러분에게 좀 소홀한 모습을 보이거나 차가운 모습을 보이거나 여러분과 자주 만나지 못하고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내 마음속의 깊이에는 여러분에 대한 그런 애정과 책임감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알면서도 뭔가 날 버렸다 나를 배반했다 라는 심정이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방이 좀 앞으로 한 달 동안 좀 행동할 그런 움직임이 있을지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의 예상되는 움직임. 한 달 내에 그 한 달의 후반부에 이분이 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여러분에게 만나자고 하거나 여러분의 그런 연락에 답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 달의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먼저 제안하지 않아도 자기가 여러분이 궁금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좀 연락을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나와 떨어진 상황에서 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자존심이 좀 강하신 분이고 여러분이 이 관계를 버렸다, 자기가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보여주거나 움직이거나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여러분을 보고 싶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도 내가 참고 버티자 라는 생각으로 좀 당분간은 그렇게 좀 버틸 가능성이 커요. 근데 좀 후반부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이렇게 자꾸 자기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내면 아이는 우리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내면 아이는 아니야, 네가 이 관계에 집착하는 건 미련이야. 지금 1번님은 나를 버렸으니 나 없이 잘 지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다 이 관계를 흘려보내는 방법을 배워야 해 라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내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워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과 직접 대면해서 그 답을 좀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속으로 지금 고민이 많으시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상황이 좋아져가지고 다행인데, 속으로는 여러분에 대한 그런 원망과 여러분에 대한 집착과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혼란스러움이 모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위해 필요한 조언점까지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 필요한 조언점. 두 분이 다 상처 입었다라는 거를 좀 서로 인정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두 분이 거리를 두시는 시간이 필요한 기간이고, 두 분이 헤어진 지 좀 되셨다고 해도, 아니면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고 해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막 괜히 뭐랄까, 저 사람을 뭐 놓고 떠나자라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시는 것도 안 좋을 뿐더러,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단정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두 분 다 좀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고,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타이밍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우리가 한번 다투고 헤어지고 멀어지고 했던 그런 계기, 그게 뭐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둘 다 짚고 넘어가야 할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전까지 맺어왔던 그런 관계는 종식됐고, 우리가 새롭게 이 관계를 불씨를 살리려면 두 사람 다 좀 확고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 우리 관계를 다시 잘해보자. 그러면 이 지점은 고쳐보자 라는 식의 접근을 두 분 다 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러한 적극성을 갖기 위한 시간이 두 분 다 필요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정리, 상대방의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을 때 두 분의 관계가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다 라는 얘기로 카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처음 뽑으신 카드는 좀 놓아주라, 풀어주라 라는 카드여서, 여러분이 시간을 조금 가지시면서 상대방이 움직임을 취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고, 여러분이 억눌러 왔던 감정이 뭔지,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나 또는 그런 그리움들을 내가 좀 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해서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기가 필요하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이분의 최근 근황이라 함은 이분이 뭔가 어떤 생각을 반복적으로 한다가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 강박적으로 하는 생각은 자신의 어떤 성공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이분에게 결코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신은 내가 지금 주변으로부터 상처입었고, 여러분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로부터 등을 돌렸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탈피하고 싶고, 그거를 위해서 뭔가 불건전한 방향으로 해소를 하려고 한다거나, 막 자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돈을 펑펑 쓰면서 놀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동호회 모임을 하려고 한다거나, 여튼 자기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활동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중독적으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뭔가 지금 자기가 탈출하고 싶은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자꾸 하는 것. 뭐 자꾸 소개팅을 해달라고 옆에 추근덕추근덕 거린다거나 아니면 자꾸 그런 다대다의 만남에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내 관계가 좋지 않고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거나 보호해주지 않는 상황을 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최근 근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그렇게 안정된 상황, 평안한 상황이 아니고 뭔가 자꾸 자기를 도파민을 뿜어주고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망각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다니느라고 조금 이렇게 부질없이 돈을 쓰고 다니는 그런 최근의 모습이 이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뭐 새로운 취미 활동을 좀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굉장히 주말마다 코빼기를 찾을 수 없다거나 이런 것이 이분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좀 속빈 강정 같아요. 겉으로는 으리으리하고 번드르르한데 그 속의 감정이 굉장히 공허한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그런 감정 상태, 여러분을 향한 속마음 나를 향한 마음의 상태. 나를 향한 마음의 상태는 뭔가 지금 나의 이런 좀 한마디로 말하면 좀 찌질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그런 공허함을 메우려 하고 이런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이 나의 지금 이런 방황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비단 여러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아니고 자기 주변의 인물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자기를 둘러싼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자기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던지거나 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스트레스를 풀 만한 것이 뭐 술 마시고 게임하고 뭐 이러저러한 도락을 즐기는 것뿐이다. 근데 이 모습을 여러분은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고 뭐 소개팅을 하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몰랐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방황을 여러분에서 감추고 여러분은 나를 좋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균형을 잘 잡는 자기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여러분에 대한 지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서 약점을 감추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약한 모습을 몰랐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나를 떠올릴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조화로운 사람이고 재능도 갖고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 자기의 재력이나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중요하게 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보다 좀 연장자거나 아니면 좀 더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어서 그런 자기가 이미 나이에 맞는 또는 내 성숙미에 맞는 성공을 달성했고 안정적으로 주변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루면서 내 성공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인상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어필하고 싶다라는 게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지,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내가 이렇게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멋진 제안을 들고 다가가고 싶다. 뭐 그 서로의 호감만 확인한 상황이라면 우리 사귀어 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싶고 심지어 여러분이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나 애정으로 강하게 들어차 있어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고 얘기해주고 싶다라는 속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두 분이 헤어져 있는 상황일 때에는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를 향한 마음만은 굉장히 뭐랄까 이상적인 형태로 지키고 있었어. 마치 보물을 지키듯이 내 마음속에 꼭 품고 있었어. 나는 뭐 드라마에 나오는 나쁜 남자처럼 굴었을 뿐이지 내 속의 마음은 매우 부들부들하고 출렁출렁해 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되게 애쓰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자신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은 맞고 주변 환경 때문에 힘든 상황은 맞는데 그럼에도 내가 인내를 발휘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든 좀 합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사고하고 이렇게 통찰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자꾸 비뚤어진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분에게 신경 쓰이나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명 겸 나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명 겸 그리고 내가 아무 뇌를 빼고 지내는 게 아니다. 나도 고민이 많이 하고 있고 좋은 결정을 내리려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고 너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 속에 잘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 당시에 이분이 하지 못했던 말. 그때 그 당시. 그때 그 당시 이분이 하지 못했던 말. 자기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다. 여러분과 이렇게 호감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호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짝이라고 늘 생각해 왔었는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못했다. 자기 마음의 그런 진정성,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애정의 크기 그리고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또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뭔가 우리 관계에서 내가 늘 감추는 게 있었고 좀 말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무뚝뚝한 사람이어서 그리고 원래 그런 표현을 하는 거를 좀 닭살스럽다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던 게 우리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가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지점이 된 것은 아닌가 후회스럽다. 뭐 여러분이 짝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그걸 알고 있었고 나도 그래 라고 마음을 표현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후회스럽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헤어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상황 우리가 헤어지기로 했던 상황이나 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자기가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정말 중요한 파트너고 아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신뢰하고 헌신할 수 있는 관계인데 그거를 내가 표현하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지금처럼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게 이분의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지 지금 상대방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 여러분이 좀 자기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지 자기가 여러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가능성이 있는 잠재성이 있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 그리고 그렇게 발전하고 싶은 상대방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 그런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고 우리가 서로 영감을 주는 그런 관계 서로 이렇게 애정이 넘치고 서로를 마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라고 믿고 있다는 거를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두 분이 이미 전개되신 관계라면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과 뭔가 내가 지켜내야 하는 관계라는 그런 인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관계라면 앞으로 내가 그런 관계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자기가 이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이렇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이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삐를 치고
앞서 나가야 하는 사람이고 이 관계를 좀 리딩하는 사람이고 해야 한다는 거를 내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나를 좀 팔로잉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자기 마음속에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불안하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이 참 좌절감이 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돈을 느끼고 방황하는 거야 라는 얘기도 한편 덧붙이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이 보여주고 있는 못난 모습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우리 관계에 임한다면 그런 모습을 네가 볼 걱정은 안 해도 돼 라는 게 좀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말 같은데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자기는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때가 오긴 올 것이다. 그렇게 나는 좀 생각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자기를 둘러싼 그 관계의 문제가 뭐 꼭 애정이나 이런 우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에게 뭐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들과 뭐 잘못 거래를 했을 수도 있고 주변인들이 다 내 어려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그런 곤궁함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는 내가 성공한 것처럼 잘 살고 있고 뭐 월세 전세금 꼬박꼬박 잘 이렇게 갖추어서 공과금 내고 있고 그리고 높은 월급을 받고 있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뭐 빚으로 빠져나간다거나 자기가 지금 껍데기만 의리의리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거나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이 관계를 이 상황을 내가 견디고 있고 내 주변에 전부 내 어깨에 짐이 되는 사람이거나 나를 외면하는 사람뿐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견디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만은 나의 이 힘든 마음을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하지만 언젠가는 이 상황이 좋아질 테니까 그때 되면 내가 진짜 지금 나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싹 잘라낼게 싹 걷어낼게 지금 내가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게 라는 게 여러분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인 것 같아요.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이 자기를 어떻게 볼 거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본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 보호를 하고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못난 모습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한편으로는 그만큼 좀 자의식이 강한 분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비친 나의 모습은 멋지고 성공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 뭔들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 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잘 베푸는 사람이고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거나 뭔가 여러분에게 늘 도움이 되는 그런 정서적인 지지를 해줬거나 그런 사람이라고 나를 보고 있지 않을까? 마치 뭐 언니 오빠처럼 이렇게 형 누나처럼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참 믿음직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다 주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잠깐 방황한다고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이게 일시적인 방황이고 뭔가 내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멋진 모습과 약간은 다른 모습이라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뭔가 여러분이 나를 나쁘게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나에 대해서 고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주 정도의 상대방의 그 움직임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분이 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부터 초반부에는 정말로 바쁘고 정말로 자기 주변에 그 얼매는 족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결해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고 이 문제를 재정 문제, 뭐 자기 일 문제, 그리고 자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의 여유를 다시 되찾는 문제, 그런 것을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전반부, 한 달의 전반부여서 그때에는 아마 이분이 좀 움직이기 힘들 텐데 그 후반부, 특히 후반부의 초, 뭐 3주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좀 균형을 찾은 것 같고 균형감을 이제 좀 삶의 균형감, 그동안 자기가 뭐 탐닉했던 무언가로부터 빠져나오고 이런 내 모습이 얼마나 못났는지 스스로 성찰하고 이런 다음에 뭔가 여러분에게 좀 새로운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기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거고 그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심지어 좀 어설프게 웃기게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내 전후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내가 막 멋진 사람 신용을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 눈에. 하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고라도 자기가 좀 이렇게 내 감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어떤 이벤트를 하거나 좀 재미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같이 뭐 영화를 보러 간다, 우리 둘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뭐 전시, 공연 이런 거를 보러 간다, 두 사람 다 좀 마음을 풀고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행동하는 것이 한 달의 그런 후반부 3주, 4주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뭔가 그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자기가 혼란하고 정신이 없고 못난 상황이라서 여러분이 먼저 오기를 기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그런 균형감을 찾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뭔가 산뜻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즐거운 경험을 주고 싶다라는 게 이분의 마음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필요한 조언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의 인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기다리는 게 필요하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대방 때문에 여러분도 되게 스트레스 받고 혼란스럽고 지금 상대방이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데,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는데 진짜 내 마음을 몰라서 저러는 건가? 아니면 진짜 나와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한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참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거를 좀 뚫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그 상대방에 대한 혼란이나 답답함이나 알 수 없음, 이 미지의 행동을 보여주는 저 사람에 대한 불만, 이런 거를 조금 이겨내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어쩌면 여러분도 그때까지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내 시선의 그 중심에 놓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뭐랄까 풍요롭게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여러분이 그 시기를 좀 잘 버틸 수 있다. 그리고 이 관계가 그러고 나면 이제 저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어쨌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여러분에게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기여서 좀 그런 거를 잘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도 마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은 너무 답답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렵다,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저 사람도 그만큼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당황하는 와중에 그거를 좀 일단락 짓고 여러분에게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의 흐름이 들어와 있으니 여러분이 한번 그런 움직임의 마법을 한번 믿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님 리딩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3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여러분님 상대방이 최근 좀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주변에 가까운 분들과 좀 돈독하게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현실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시기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마음이 고달프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확실히 아니신 것 같고, 자기가 나는 우리 가족이랑 가까이 지내서 참 좋아. 물론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가족처럼 친한 친구들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서로 지지를 주고받고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받고, 지금은 이분이 좀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현실적인 여유가 있고 시간의 여유도 있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자기의 앞날이 이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편해지지 않을까. 자기가 연인을 찾고 있었다면 그러한 연인과 관계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뭔가 안정적인 관계,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관계, 그런 관계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나에게 그런 때가 온 것이 아닌가. 나도 뭐랄까, 나만의 독립된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이제는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 시기가 최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 여러분을 향한 무의식. 그래서 여러분을 떠올리면 좀 혼란스럽네요. 좀 혼란스럽고 여러분과 지금 서로 마음을 좀 뚜렷하게 알고 있다거나 이렇게 서로 소통이 원활하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여러분에 대한 무의식이 혼란스럽다. 여러분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다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두 분이 좀 옛날에 과거가 있었던 관계라면 그런 과거에서 내가 느꼈던 그런 책임감이나 과거에 느꼈던 어려움, 우리 관계에 있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이다. 내가 지금 여러분과 헤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그립다. 근데 이 그리움이 과연 여러분과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그런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책임을 그리고 압박감을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라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든 이제 상황의 분들에게는 여러분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관계를 지속했을 때, 뭐 새로 시작하는 것이든 재회하는 것이든 다시 우리가 사귀는 것으로 만들어 나갔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라고 이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기 상황이 뭔가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나이이고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고 그렇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어서, 자기가 이번에 여러분과 다시 관계를 해 나가기로 결정한다면, 또는 여러분과 이제 사귀기로 우리 관계를 시작해 나가기로 결정한다면,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짝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은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다. 우리가 같이 가정을 일구고 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나와 그런 가정적인 관계를 원할까? 그런 가족이라는 그런 관계 안에 같이 있기를 원할까? 여러분이 나의 반려자로서, 배우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배우자 상일까? 라는 이러저러한 고민들로 혼란스럽다 라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정년기, 소위 정년기, 아니면 내 조건이 이제 준비가 돼서 안정이 돼서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여서 이렇게 관계를 좀 어렵게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은 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준비할 거는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 뭔가 일단락을 지은 것 같고 내가 뭐 인생의 여러 단계를 구상해 놨는데 이제는 좀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나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때 여러분이 함께 해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다. 여러분에게 청혼을 하든 뭔가 제안을 하든 우리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 그리고 만약 여러분과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관계라 하더라도 시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라 하더라도 자기는 지금 이 관계를 진지하게 가져나갈 생각이 있다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고 여러분과 이 사람이 새로 재회를 이제 생각하는 관계라면 우리가 이번에 다시 재회하면 이제는 물러서는 건 없는 거야. 이제는 이렇게 해부타거나 깨지거나 하는 거는 없는 거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단계로 접어들 거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확실하게 우리 관계를 정립했으면 좋겠어 라는 의사를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그 당시에 못했던 말이 있는지 또 좀 볼게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당시에 상대방이 하지 못했던 말.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는 되게 열정이 많고 애정이 많고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좀 천진난만하거나 하는 구석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아실 것 같고 좀 소녀다운 면이 있다라는 걸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면이 내가 좀 서투르거나 아니면 표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으로 다가갈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자기는 자기 딴에 잘한다고 했는데 자기 딴에 뭐 표현한다고 했는데 그게 부족했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거나 근데 그 상황에서는 나도 어쩔 수 없었고 나도 정말 애쓴다고 애썼고 내가 지금 노력하는 상황이었어. 최대한 노력하는 상황이었어. 내 힘을 다 끌어서 어떻게든 상황을 잘 통제하려고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었어. 그 상황에도 내 마음은 우리 관계를 향한 그런 애정과 열정 아니면 우리가 다시 관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거나 우리가 사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거나 여튼 그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그런 갈망을 그때에도 갖고 있었는데 뭔가 그때는 내가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내가 그거를 너무 억누르기만 한 것 같아. 내가 그 말을 하지 못하고 이미 예전에 여러분에게 우리 진지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거나 아니면 이미 그때 우리는 결혼했으면 좋겠어 헤어지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참았다 라는 거를 자기가 좀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이 좀 자기의 어떤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할까요? 상대방이 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지금 자기가 마음적으로 힘들다, 상처를 입었거나 괴롭다, 뭔가 여러분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 여러분의 뜻이나 여러분의 바람이 뭔지 아니면 여러분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그리고 우리 관계가 어떻게든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좌절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 지금 준비가 다 됐어 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나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야. 예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나는 지금 예전에는 내가 막 너에게 꼬물꼬물거리고 아니면 너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매우 미숙하거나 이렇게 비쳤을 수도 있지만 지금 나는
현실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안정되고 편안한 상황이고 내 가족과의 그런 원만한 관계, 내 주변인들과의 원만한 관계,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입지 이런 거를 가졌어. 근데 그 와중에 너만 없어. 너만 없어서 내 마음이 참 답답하고 슬퍼 라는 게 이 사람의 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눈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정말 행동을 안 하시고 있긴 한가 봐요. 지금 여러분과 소통이 잘 되는 상황은 아니고 여러분은 그런 소통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상대방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하거나 상대가 뭐 어떻게 지내는지 상대가 나랑 좀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잠수를 타는지 아니면 나와 헤어지고 우리가 그래도 철천지 원수를 진 것도 아닌데 왜 나의 연락을 다 받지 않는지 왜 나를 밀어내는지 거부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의아하게 아니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렇게 일부러 스트레스 모드에 놓여 있는 거를 알고 내가 지금 나 혼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다고 여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참 알 수 없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지금 무슨 생각이니? 너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니? 너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그 뭔가가 뭐니? 라고 답답하게 여기고 있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상대도 짐작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답답함과 읽을 수 없음 그리고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음 뭔가 스스로 뭔가 준비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나를 떠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떠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을 다시 붙잡는 건지 여러분과 관계를 진전시켜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뭔가 혼자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다 정도가 아마 여러분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일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한 달간 상대방의 그런 행동, 움직임이 좀 있을지를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상되는 상대방의 움직임. 그래서 이분은 초반에는 진짜 움직임이 없어요. 월 초 아니면은 지금 리딩을 들으시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간 동안에 1주차, 2주차에는 정말 움직임이 없고 이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눈에는 스트레스 모드로 보일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부정적으로 여러분이 느껴지게끔 하는 저 사람이 나를 포기했구나.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이 없구나. 저 사람이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나 보다 라는 식으로까지 짐작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을 꼭 그렇게 뭔가 자극하거나 이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그렇게 비칠 만하게 이 사람이 뭐 행동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받아들일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상대의 의도는 아닌데 여러분의 눈에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만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오히려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주고 있는 점수를 깎아먹고 여러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답답함이 가중되는 그런 행동을 좀 초반부나 전반부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데 이 사람이 좀 3주차 때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행동하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좀 적극적인 제안을 해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만한 움직임이에요. 자기가 3주차 때에는 내가 한번 움직여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만 하고 그게 뭐 이전 시기에 했던 고민이나 이런 게 이제 좀 가라앉고 마음이 이제 좀 안정되고 좀 정화가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지금 있는 상황이 다 너무 좋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제 좀 이 정도면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다 라는 그런 결심을 오부지게 하고 여러분에게 좀 여러분이 놀랄 정도로 갑자기 제안을 해오는 시기가 뭔가 3주차 정도일 것 같아요.
4주차는 그런 3주차의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 형태여서, 그래서 3주차 때 이 사람에게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연락이 온다거나, 그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3주차에 이렇게 갑자기 자기 생각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관계를 위한 조언점까지 드리면, 이 관계를 위한 조언점. 의외로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게 좋다라는 조언점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답답하면, 저 사람의 행동이 알 수 없으면, 저 사람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여러분이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갖고 있는 호감을 또는 그런 마음의 그런 크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고맙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의 행동이 감사하고, 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먹이를 던지면 그걸 확 잡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와주면 나는 너무 설레고 좋아 라는 반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게 카드의 제안이어서, 여러분의 행동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애정의 표현, 여러분의 결단력, 나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 라고 여러분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관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라는 게 카드의 조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는 결과예요. 결과. 이렇게 덩굴이 자꾸 난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래부터 계속해서 감아 올라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고, 모든 감정에는 단계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단계가 있고, 근데 여러분의 그런 행동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서 이 관계를 살리는 그런 최초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결과는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님 리딩은 마지막 조언이 아주 화끈했습니다. 네. 3번님 카드 리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님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부터 살펴볼게요. 4번님 상대방의 최근 근황. 이분은 지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노력이 자기 직업적 노력이나 좀 학업적인 노력, 자기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 그거를 향한 노력이 바로 지금의 노력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게 되게 원만하게 풀려나가고 있지는 않아요. 자기가 주변인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성공시키려면 이렇게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야 되기도 하고, 막 좀 더 일해 이렇게 막 채찍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토론의 과정에서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주변인들과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그 주변인들과 자꾸 갈등을 빚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두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힘들구나 라는 걸 좀 체감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분이 자기가 뭐 나는 여기까지 성공해야지, 이 정도까지 돈을 벌어야지, 이 시험에 합격해야지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사람들과 자꾸 접점을 형성해야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이분에게는 쉽지가 않다. 자기가 한정된 시간을 갖고 있고 한정된 체력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좀 소진시키지 않으면서 내가 내 손에 쥘 것은 딱 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꽤나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내 성공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서로 좀 스스로 체감해 가면서 그렇게 애쓰시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속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속마음, 자기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겠다라는 게 가장 먼저 보이네요. 지금 자기 마음이 애정으로, 호감으로 이렇게 일렁이고 있고 그것이 솟아나고 있고 여러분과 지금 어떤 상황이시더라도 어떤 형태의 관계이시더라도 자기가 먼저 마음을 드러내거나 제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조금 이렇게 표현력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일을 할 때는 되게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주도하거나 이럴 수 있지만 자기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표현을 절제하고 이렇게 자기가 느끼는 바를 뭐 한 10분의 1 정도만 얘기하는 사람?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불만이 있어도 잘 얘기하지 않고 호감이 있어도 잘 얘기하지 않고 칭찬에 박한 만큼 이렇게 막 대놓고 비난하거나 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약간 남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일적인 부분과는 달리 저 사람은 참 감정 컨트롤을 잘한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애정과 호감과 신뢰와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지만 그거를 좀 절제하고 통제하고 여러분에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게 이분의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에요. 이분은 여러분을 좀 어린애 보듯이 보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린애를 보면 저절로 마음에 이렇게 사랑이 샘솟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지켜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싶고 내가 데려가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내가 다 표현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마치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한테 아유 예뻐요 잘했어요 하듯이 그렇게 부드러운 태도로 그냥 아니면 그냥 좀 침묵하는 약간 절제된 태도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강력해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분은 내가 두 번은 만나기 힘든 사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이미 그때 한눈에 빠졌거나 여러분이 나에게 호감을 표해 올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은 자기 이상형이고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꼭 만나고 싶다라고 그려왔던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는 직감이 여러분을 볼 때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달려가고 싶고 그런 놀라운 애정, 놀라운 마음의 크기를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게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같아요. 근데 거기 더해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뭔가 단기간에 끝날 관계라고 생각은 안 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잠깐 만나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관계는 왠지 오래오래 이어지는 관계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어쩌면 같이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아가고 이런 관계까지 생각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걱정돼. 왜냐면 그것이 우리 관계의 아주 길게 보자면 우리 관계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그런 실수를 하거나 또는 내가 잘못 판단해서 뭔가 여러분은 나의 이상형이지만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여러분을 너무 푸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지 좀 고민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라는 게 상대방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자신에게 좀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관계여서 스스로 부담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역시 그러한 부담을 느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상대방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만약 사귄 관계였다면 그런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고 두 분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으셨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분이 조금 책임감, 부담감을 느끼는 지점도 그 지점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때 여러분을 생각하는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말 그 상황이 너무 충격이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때가 그 순간이
이분에게는 천지를 요동시킬 만한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치솟는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우리 관계에 있어서 두 분이 어떤 상황이시든 그거를 굉장히 기틀을 흔드는 상황이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내렸던 가치 판단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믿었던 것, 여러분이 앞으로 나와 이런 관계를 희망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서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고, 베풀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보듬고 싶은 것, 유치원 선생님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어와둥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그런 관계, 애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내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내가 여러분의 그런 순수성을 지켜주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그 충격이 컸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그 당시에 하지 못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고, 자기가 괜히 더 냉정하거나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어 버렸다라는 게 이분의 후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이 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자신의 마음이 있을지,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자신의 마음. 지금 마음으로서는 이분은 진짜 이 관계를 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 상황에 느꼈던 그런 갈등이나 상처, 그런 고통이 너무 크고, 그리고 그 상황에 느꼈던 그런 흔들림, 이 충격으로부터 나는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한 충격,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좀 지배하는 감정 같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내 이상형이고 내가 앞으로 장기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회상하시는 바로 그때 그 시점에 이분이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은 그 충격에 그냥 마음이 다 잠식당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상실감이나 정서적인 불안정성이 너무 커서 그러한 혼란을 좀 뒤로 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도피하듯이 나아가고 싶다. 내가 지금 이 더 이상 나에게 행복하지 않은 상황을 떠나고 싶다. 지금 두 분의 관계가 만약에 A라는 관계라면 A라는 관계가 아닌 형태로 나아가고 싶다. 지금 자기를 둘러싼 이 환경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지금의 상황을 반대로 바꾸고 싶다라는 게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일 텐데, 두 분이 지금 뭐 사귀시는 관계라면 이 사귐을 중단하고 싶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사귀는 중에 싸운 관계라면 이 싸움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관계가 너무 나를 옥죄는 관계 같아서 조금 우리가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고 보셔도 되고, 두 분이 근데 반대로 헤어진 관계라면 이 헤어진 상황, 이 정체되어 있는 이 관계, 우리가 헤어졌지만 헤어졌다라고 어디 표현도 똑바로 못 해보고 완전히 공식화하지도 않았고, 이 관계를 어떻게든 뭐 그래 헤어졌으면 완전히 헤어진 거지 탕탕 하거나,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관계를 새로 시작해보자 탕탕 하거나, 뚜렷한 결정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분의 현재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혼란한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막상 사실은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비친 자기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여러분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러 가지 책임을 지고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을 갖고 있고, 뭐 회사에서 직급이 있든 어떤 큰 단위의 일을 맡고 있든 자기 일로 매우 바쁘고 좀 이렇게 짓눌려
있기도 하고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 자기 주변인들도 그러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거고 뭐 가족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만큼 실제로 베풀 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자기가 여러분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럴 거다. 그리고 많이 쥐고 있지만 그거를 다 줘야 하는 사람. 그리고 많이 줘야 하지만 그만큼 쥐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보고 있을 텐데 자신의 마음 한켠에는 이 모든 거를 두고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 자기 혼자서 그냥 마음대로 욜로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어쩌면 비혼주의자처럼 어쩌면 완전히 어느 사람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새로운 관계를 그 순간마다 즐기는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죠. 성공의 성취의 그런 목적은 크게 잡아놨는데 그거를 막상 이루려니 너무나 부담이 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처리를 해야 되고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그런 세속적인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훌쩍 떠나고 싶고 방랑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욕망을 가슴속에 감추고 있는 분이 이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의 좀 한 달 내의 행동력을 보도록 할게요. 한 달 내에 좀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이분의 행동력은 지금으로부터 꽤나 초반에 한 달 동안 초반부터 행동력이 있어요. 이분이 근데 좀 행동을 하실 때 낭만적으로 하시는 형태라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어쩌자는 건지 약간 헷갈리는 형태로 제안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 밥 한 번 먹을까? 라고 할 때 밥만 먹고 그냥 헤어질 수도 있고 그냥 요새 근황 얘기만 하다 헤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 사람 나름대로는 여러분의 동태를 살피거나 여러분의 낌새를 보거나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그런 만남을 제안하거나 연락을 한번 해보거나 해서 좀 속을 떠보거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막 자기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자기 힘든 얘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다시 연락을 안 한다거나 이런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자기의 마음을 좀 뚜렷하게 표현하는 모양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한번 찔러보고 조금 물러섰다가 또 여러분 한번 찔러보고 조금 물러섰다가 하는 모양새가 반복되는 모양이어서 연락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안 오거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좀 애매하게 볼 수도 있겠다. 그냥 여러분의 SNS만 쳐다보고 좋아요 한번 누른다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발자국을 남긴다거나 그런 형태가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 그리고 그 목적성을 가지고 몰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어서 여러분이 눈치채고 눈치채지 못하고 그런 거는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관계를 위한 조언점까지 한번 뽑아볼게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점. 여러분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실망하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지점이 분명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답답함과 소외감과 허전함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좀 감정으로 채울 필요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 저 사람을 생각했을 때 자꾸 예전에 있었던 나쁜 일들을 생각하고 예전에 있었던 그런 악감정을 쌓게 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갈등을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떤 방향으로든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좋아지기 어렵다. 여러분이 주변에 다가오는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나는 그때 한번 대여서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못 믿겠어
라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이렇게 칼차단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간에 대해 관심이 없어. 나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허탈함이나 뭐랄까 배신감, 우리 관계에서 느꼈던 나의 공허함, 외로움 같은 것을 조금 놓아주시고 그래 내가 그럴 때도 있었지. 하지만 지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면 이 사람과의 새로운 관계든 새로운 사람들과의 그런 새로운 만남이든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그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러한 거를 좀 돌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뽑으신 카드는 부활이라는 카드인데 동시에 무모함이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 데스 카드처럼 완전히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 이 얼마나 무모하고 극단적이고 급변하는 변화인지. 근데 나에게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고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그런 극단적인 그런 무모함,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과거의 이러저러한 일들을 따지지 않고 지금의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달려드는 무모함이 필요한 시기일 수 있다. 특히 상대가 저렇게 옆구리만 찔러볼 때 어쩌면 여러분이 좀 무모하게 과거를 놓고 현재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4번님 카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